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야,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거 만들고 있는데요. 야, 무슨 스타워즈 영화 찍나 싶은데요. 이거 보면 정말 1970년대 스타워즈 감독 정말 천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군 병사하고 똑같은 병사를 러시아에서 만든다.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우리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걸 과시하려는 듯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그 상대인 우크라이나에 최강의 전차 공격기인 A-10 공격기가 대거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방글라데시가 중국제 VT-5 105mm 경전차인데요. 이걸 추가 도입한다. 원래 좀 있었는데 써보니까 좋더라 라고 생각이 됐나 봅니다. 참 취향도 특이하네요. 이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소형 드론 모선 역할을 맡을 무인 수상함, 여기서 발사하는 항공 드론, 수상 드론, 수중 드론 다 드론이니까 무인이죠. 그런데 그 모선도 무인으로 이걸 지금 이제 개발 획득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지난해 도입한 44대의 중국산 VT-5 경전차에 꽤 만족한 모양입니다. 수량 미상의 VT-5 전차가 추가 발주되었고, 최근 2차 발주 물량이 방글라데시에 인도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도 최근 대량 도입 중인 15식 경전차의 수출행인데, 이걸 주력 전차로 사용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노후화된 M109 자주포의 후속 모델로 차륜형 자주포 로엠을 개발해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시코시 16 구동 차량에 52 구경장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모델인데, 한문으로 기존 M109 자주포 4문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엉성해 보입니다. 프랑스가 호주 좌파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핵잠수함 취소론에 정말 필사적으로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와의 재래식 잠수함 협력 논의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콜린스급 개량 사업과 과도기 잠수함 사업에 프랑스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 이후 이들의 지원을 받아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이 이제는 백주 대낮에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순찰 중인 경찰 6명이 탈레반의 매복 공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파키스탄이 해당 지역에 군병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해상에서 드론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인 선박 획득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20노트의 속도, 완전 자율화된 항해 능력과 20피트 국제 규격의 컨테이너를 싣고 해상에서 소형 드론을 전개시킬 수 있는 무인 드론 모함인데, 향후 간단한 개조를 거쳐 무인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자, 이 전차요. 15식 경전차. 우리 한국의 K21-105 그거하고 지금 경쟁하는 뭐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또 이 중국이 히말라야 쪽, 그 인도하고 분쟁 중인 쪽, 라다크 지역 뭐 이런 쪽에다가 지금 이 전차를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도로가 이제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중전차는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이 경전차를 갖다 놨는데, 방글라데시가 작년에 이걸 44대를 샀습니다. 써보니까 좋았나 보죠. 더 산답니다. 취향도 좀 특이하고. 그런데 이 105mm 포는 이 서방 나토하고 호환이 되는 105mm 포예요. 그래서 중국이 과거 이스라엘,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교류 꽤 할 때, 그때 이제 이 나토 규격의 105mm 포를 습득을 한 거죠. 자, 이런 방글라데시 소식 봤고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M109포 자주포를 대체할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위에 포탑의 껍데기는 지금 떼놓고 포의 사격 능력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시제품으로 보이죠. 그래서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 스웨덴의 아처 스타일이 있고 프랑스의 세자르 스타일이 있는데, 세자르는 아주 허접한 그런 컨셉이고, 아처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고급화된 버전이죠. 요건 아처 스타일이다. 그래서 사거리는 40km로 짧지만 연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팔라딘 자주포, 구형 팔라딘 자주포 4문 정도의 곱하기 4 정도의 능력을 해낼 수 있다. 한 문으로도 4배로 빨리 쏘면 4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죠. 뭐 그래도 여기는 그 주변에 레바논, 또 시리아, 또 하마스 이런 그 세력들하고 싸우는데 거기는 뭐 제대로 된 대화력전하고 이런 세력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 장갑의 포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우리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이래 돼서 지금 호주 총리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아니 잠수함 니들 핵 잠수함 2040년 이후에 한다잖아.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 과도기 잠수함 할 거라며. 그럼 우리 거 해. 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호주 내부에서는 2040년 이후에 핵 잠수함 할 거야. 그런데 그날이 지금 오나? 도대체 언제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잠수함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있는 콜린스급 이걸 개량하자. 아니다. 좀 이 재래식 잠수함 중간에 사서 과도기 잠수함을 끼워 넣고 핵 잠수함 뒤로 더 많이 미루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프랑스가 해줘. 프랑스가 이제 이 재래식 잠수함 호주하고 대량 건조 사업 했다가 그거 호주가 핵 잠수함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느라고 취소하는 바람에 소송해가지고 배상금 한 1조 원 받았어요. 호주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배상금 받아갈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또 돈 벌려고 이런 XX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나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네요. 자, 파키스탄에도 탈레반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길게 하고 있는 파키스탄이죠. 그 파키스탄 탈레반이 이제는 자신들의 또 같은 세력인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 잡으니까 뭔가 힘을 좀 받겠죠. 백주 대낮에 경찰차 2대를 향해서 RPG-7 쏘고 기관총 갈기고 매복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파키스탄 정부에서 분노를 해서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파키스탄도 굉장히 뭔가 시끄러워지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건 지금 유무인 복합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인 수상함을 획득하겠다.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6m짜리 컨테이너 얹어서 그 컨테이너에 수중 드론, 수상 드론, 또 공중 드론 다 운영할 수 있는 무인배 드론 모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컨셉은 좋은 것 같습니다.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10년 넘게 미 공군과 의회의 격렬한 논쟁거리였던 A-10C 공격기가 드디어 퇴역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A-10C 퇴역에 강하게 반발했던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묘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 퇴역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 전투 항공기 유형 조정 계획에 따라 2023 회계 연도부터 A-10C 공격기의 퇴역이 시작될 것이며 첫 번째 퇴역 대상 부대도 결정되었다고 미 공군 기획 및 프로그램 담당 참모차장 리처드 무어 중장이 현지 시각 11월 17일 밝혔습니다. 무어 중장은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전투기 컨퍼런스 2022에 참석해 A-10C는 최전선 편대에서 곧 퇴역할 것이며 이는 미 공군의 전투 항공기 유형 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무어 중장이 밝힌 전투 항공기 유형 조정 계획은 현재 A-10C와 F-16CD, F-15CD, F-15E, F-15EX, F-22A, F-35A 등 7종의 전투 항공기 유형 가운데 A-10C와 F-15CD를 정리해 5종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A-10C는 미 공군이 오래전부터 퇴역을 원해온 최우선 퇴역 대상 기종이었습니다. 무어 장군은 현재 미 공군은 9개 비행대에서 230여 대의 A-10C 공격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A-10C를 퇴역시킬 부대는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의 주방위 공군 부대라며 구체적인 퇴역 대상 부대까지 지목했습니다. 무어 장군이 지목한 부대는 인디애나주 방위공군 제122 전투비행단 예하의 제163 전투비행대인데요. 무어 장군은 이 부대가 A-10C에서 F-16으로 기종을 전환할 것이며 2023 회계연도 안에 A-10C 퇴역과 F-16으로의 기종 전환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10C는 그동안 미 의회가 매년 국방수권법으로 퇴역을 막아
퇴역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요. 2023 회계연도 세출법안과 국방수권법에는 A10C 퇴역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정말 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A10C의 퇴역 시점에 미 정치권과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A10C의 우크라이나 공연설인데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퇴역 작업을 시작할 미 공군 A10 기체들이 과연 우크라이나 공군 마크를 달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워터호그, 그러니까 뭐 나르는 멧돼지, 앞에서 보면 진짜 멧돼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이 뭐 23mm 대공포 맞아도 멀쩡하고 정말 뭐 어마어마한 폭장량, 그리고 이 엔진 소리가 조용해요. 그래서 저공으로 싹 날아가도 윙 하면서 날아갑니다. 깜짝 놀라요. 이 두 대가 날개가 또 글라이드식으로 완전히 그냥 일자형의 옆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저공 저속에서도 실속하지 않고 잘 나릅니다. 그래서 남한강 지역에서 우리 한국군 도하훈련 공병들 도하훈련한 그 위로 완전히 강을 따라서 초저공 비행하면서 두 대가 그냥 이렇게 전술기동에서 가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정말 대단한데, 그런 그 A10을 지금 한 230대 운용하고 있는데 9개 대대, 그거 이제 첫 번째 대대 퇴역한다. 그런데 이걸 진작에 미 공군은 퇴역하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막았어요. 어느 의회에서 막았냐? 이 A10 부품 생산하는 부품 공장 있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극구 막은 겁니다. 로비해가지고. 왜냐? 일자리 창출. 만약에 이거 A10 퇴역해버리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았는데, 이제는 내년 국방수권법에 A10은 퇴역 안 돼! 라고 하는 그 법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퇴역을 공군에서 진행을 해도 정부에서 의회에서 막지를 못해요. 법이 없으니까. 그 왜 법이 없냐? 다른 대안이 생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바로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주면 또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품은 계속 가야 되니까 오히려 어쩌면 미 공군이 쓰는 것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공군이 더 길게 쓰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국 챙기기, 그게 오케이. 또 미 공군은 정말 퇴역시키고 싶은 이 구형기종, 이거 퇴역해서 오케이. 우크라이나는 조금 덜 오케이입니다. 좀 좋은 거죠. F-16, F-15 이런 거 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거 주면 수호이 25 같은 거 쓰다가 이거 쓰면 정말 뭐 천지개벽할 겁니다. 그래서 수호이 25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방어력, 폭장력, 그리고 비행 능력, 이런 걸 가진 이 A10이 우크라이나에 내년 초에 전개가 되면 러시아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런 A10 지금 230대 있고 우리 주한미군에도 있는데 이거 아마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A10도 곧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바꾸는 그 대대는 F-16으로 바꾼답니다. 그 F-16은 또 어디서 났냐? 그 F-16을 어떤 부대가 운영하고 있다가 F-35하고 바꿨겠죠. 그래서 F-35가 들어가고 나온 F-35하고 기종전환한 그 대대의 기체를 이 대대하고 또 바꾼다라는 거가 되겠는데, A10 우크라이나 러시아 큰일 났네요. 그 러시아가 스타워즈 영화 찍습니다.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세계 최정상급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로 무장한 선진 군대로 선전되어 왔지만 그 실상은 이번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첨단 군대는 고사하고 1960년대 장비로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이 세계 최초의 아이언맨 솔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육군의 차세대 보병 프로젝트 리전 에어의 일환으로 병사의 신체를 완전히 감싸는 복합 전투 수트를 개발 중이며, 이 수트를 입은 병사는 마치 아이언맨과 같은 능력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1월 1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함께 리전 에어 수트를 개발하고 있는 아르모콤의 올레그 파우스토프 부국장은 국영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장병 개개인을 보호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형 갑옷을 만드는데 군사력 건설의 중점을 두고 있다 라며 이 새로운 수트를 소개했습니다. 파우스토프 부국장은 장병의 전신을 덮어 적의 소화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착용하고 있는 장병의 신체 능력을 더 강화해 더 무거운 짐을 들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수트가 개발되고 있다 라며
이 수트는 마치 중세시대의 기사 갑옷과 같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수트를 입은 장병은 고도의 전술정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로봇과 드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장병 그 자체도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휴대하고 더 민첩한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 수트를 헐리우드 영화 아이언맨의 수트에 비교하며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모콤 측은 당초 3년으로 계획됐던 개발 일정이 1년으로 단축되어 늦어도 2023년까지는 시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술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근력 강화 시스템과 전신 방호 시스템이 결합된 이런 전투 수트는 아직 미군도 개념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계여서 실제로 등장하게 되면 세계 최초의 전신 착용형 전투 슈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런 고가의 전투 수트를 개발하고 양산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런 첨단 수트와 러시아판 아이언맨이 논의되고 있지만 일선 러시아 장병들은 당장 입을 천 소재 전투복도 없어 훔친 옷을 걸치고 1970년대 생산된 구형 소총으로 싸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러시아 국방부 당국자들 이 정도면 리플리 정국은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이 헬멧 한번 보십시오. 이거 1970년대 중반에 나온 스타워즈,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군 그 하얀 헬멧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 보면 조지 루카스 감독 천재 아닙니까? 그로부터 지금 근 5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러시아가 완전히 방탄이 되고 그 내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완전히 그냥 아군의 전술정보 네트워크가 다 그냥 눈앞에 구현되고 그리고 통신도 되고 뭐 다 방탄되고 이런 헬멧.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앞에 있는 얇아요. 얇은데 전부 방탄된다. 여기도 옆에 뭔가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는 이것도 방탄된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는 이게 또 외골격 슈트다. 외골격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더 많은 짐을 들고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 보고 이게 생각이 나요. 방산 전시회 하면서 이 전투 로봇 개다 하고 선보여가지고 뭐 두건 같은 거 씌우고 위에다가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함께 장착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얼마 안 주고 사가지고 중국제 요거 그냥 나오면 중국제 똑같은 거 들키니까 여기다가 정말 얍삽하게도 이렇게 두건 같은 천으로 보이는 이런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또 모릅니까? 다 밝혀냈죠. 그래서 중국제 이 100몇십만 원짜리 로봇개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여기다가 천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선전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무슨 외골격이냐? 이게 무슨 방탄이 되냐? 라는 건데요. 아무튼 러시아 일단 입 터는 데는 선수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나가 있는 장병들 군복도 없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런 거나 개선해 주는 게 어떨까? 자, 여기에 반도체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러시아 정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체면이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실속을 갖추기 바랍니다. 전쟁을 마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